메인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인트로덕션과 그다음에 임신 중에 그 허발 매듭에 노출된 동물 데이터, 그다음에 휴먼 데이터, 마지막으로는 마더세이프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0년 이상 동안 이 허발 한약은 여러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출처는 주로 자연에서 얻었는데 허브라든지 동물, 동물의 발굽이라든지 동물의 변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네랄 프로덕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 목적은 절박 유산을 치료하거나 반복 유산을 치료하거나 그다음에 그 유산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먼저 그 모체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 오심이 일어나거나 입이 이제 건조가 일어나든지 간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구강에 궤양이 일어나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앞에서 이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반대로 자연유산을 일으키든지 조산을 일으키든지 그다음에 산욕계에 열이 난다든지 산전에 피가 난 출혈을 일으킨다든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태아나 신생아에 일어나는 그 부작용으로 보면은 페리네탈 모탈리티가 증가하든지 조산하게 된다든지 기형을 일으킨다든지 멘탈 리타데이션 그다음에 에필랩시 등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물에서의 그 임신 중에 그 허발 매체 노출에 대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먼저 그 제일 메이저 이벤트로는 모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포스트파tum 마터널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한약제들이 있겠습니다. 창출이라든지 토사자, 감초, 백봉령, 청궁, 진피 등이 있겠습니다. 안테파툼의 마터널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한약으로는 토사자, 백봉령, 산약, 사인, 지왕, 청궁, 진피 등이 있겠습니다. 페리네이탈로 피투스의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것은 백봉령은 약 28에서 67%를 증가시키고 지왕은 20에서 25%, 청궁은 25%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청궁 옆에 이제 글자가 수찬 라베이치 리즈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가마다 부르는 게 다 틀립니다. 기형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이제 메이저 림 아브노말리티인데 창출과 황금이 있겠습니다. 창출 같은 경우는 그 어퍼와 로어 림의 익스텐션 에비덕션 아브노말리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숄더와 힙 디스로케이션, 그다음에 앵클 디스로케이션, 그다음에 꼬리가 퇴화되거나 레디우스가 짧아지거나 울라와 펄스 펄랑스 본이 없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이너 아노말리는 주로 이제 폴리닥틸리와 올리고닥틸리가 대부분인데 토사자, 숙지왕, 청궁, 진피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약 그 양리학 책에서 교과서 내용 안에서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한약제들로 이제 거기 된 걸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라틴 네임이 있고 커먼 네임이 있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네임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청궁 같은 경우는 이 한자는 다 똑같습니다. 한자까지도 다 똑같은데 이 커먼 네임이 다르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쓰는 게 이제 신디리조마, 그다음 신디움 리조마고 요 밑에 게 중국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동물 실험의 그 청궁이 이거랑 같은 건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청궁과 그 청궁이 같다고 인식하기 좀 힘듭니다. 당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커먼 네임하고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라틴명하고 그 생물학적 이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과 연관된 그 허브들을 보게 되면 박화, 금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그 약국에 살 수 있는 한약재, 감기약들이 들어있고 이 반화 같은 경우는 약국에 살 수 있는 그 소화제 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휴먼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토탈 9,100명의 프레그넌트 우먼이 임신 중에 노출된 그 한약에 대해서 세이프티 히스토리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9,100명 중에서 약 2,673명, 29%가 임신 중에 한약을 먹었는데 유럽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58%, 노르웨이가 40%, 이탈리아가 48%, 호주가 34%고 반면에 그 미국 쪽이 약 6에서 9%입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 임신 중 근기로되는 한약을 먹은 사람이 20%,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한약을 먹은 사람이 32%, 47%만이 세이프한 한약에 노출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보게 되면 그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된 한약은 주로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건데 파란 노로삼이나 승마, 냉이 등이겠고 이 금기된 한약에 노출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주부이거나 그 대학 교육 이상을 받았다거나 임신 중에 엽산 안 먹는 사람이거나 임신 중에 술을 복용하거나 특히나 가족들보다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3배 정도 더 이 컨트라인디케이션 허발 메디슨을 임신부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신 중에 허발 메디슨에 어떻게 노출됐는지를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우간다가 약 20% 정도고 말리 같은 경우 거의 80%가 노출됐습니다. 이유는 이 나라들은 그 모든 메디컬 닥터들이 그 빈도가 인구 4만 명당 한 명이고 그 허발 메디컬 그 치료사들은 약 500명에 한 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이 쉽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출된 한약을 보게 되면 생강은 이제 임신 5조를 줄이려고 이제 먹는 거고 마늘은 안티 하이퍼텐시브 이펙트가 있어서 먹는데 마늘 자체가 갖고 있는 안티 헤모스태틱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고려하는 경우에 먹지 말아라라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박은 안티 다이아베틱, 안티 하이퍼텐시브 이펙트가 있고 비터리프라 그래서 말라리아, 그다음에 아메바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이걸 이제 임신부가 먹게 되면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떨어져서 아버티피케이션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마자유는 그 레이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먹는데 그 피마자유 안에 있는 리스놀레이크 엑시드 자체가 때문에 유테라인 럽처를 보고하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님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이제 나무 종류인데 안티인플라메토리, 안티파이러티 이펙트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님을 임신 중에 먹게 되면은 HCG 레벨하고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떨어져서 프로겐스 터미네이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로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많이 바르는데요. 알로에 잎 자체를 복용을 장기간 하게 되면 카시노제닉 이펙트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테라인 컨트랙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임신 초기 때, 1분기 때 이제 한약에 노출됐을 경우에 이제 메이저 컨제니탈 말포메이션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14,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나타난 것이 황련하고 하나의 이게 안테움 그르는 처방인데 황련은 이제 뭐에 썼었냐면은 그 피부 질환을 치료하려고 썼습니다. 그 황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너버 시스템의 컨젠트 말포메이션이 8.6배 정도 증가했고 이스터널 제니탈 오간의 아노말리가 3.8배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테움은 단기가 주 성분이고 10가지의 약재가 같이 섞여 있는데 얘는 이제 네이버를 갖다 쉽게 하려고 이제 먹는데 임신 초기에도 약 12%가 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큘로스켈레탈과 커넥티브 티슈의 기형이 1.6배, 그다음에 아이의 아노말리가 7.3배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중 또 포스트네이탈 피리어드에 그 허벌 메디신 노출된 것에 대한 시스템 리뷰를 약 100만 명의 임신부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난 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몬드 오일이 이제 조산을 2.1배 정도 증가했고 라즈베리 립을 이제 경구 복용하는 경우에 제왕절개율이 3.5배 정도 증가했고 리코리스를 많이 먹었을 때 여기서 이제 많이 먹었다는 것은 500mg을 주당 먹었다는 건데 나중에 저희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자료보다 훨씬 적은 양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턴 벌스가 3.1배 증가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음마나 페퍼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나는 이제 식물인데 이 것을 갖다 임신 중에 복용했을 때 마터널 모빌리티 주로 섹션을 증가했다거나 피어램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1.3배를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고 네오네이탈 데스나 모빌리티도 1.2배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마더세이프 자료를 보겠습니다. 3가지 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초입니다. 저희는 185명이 감초에 노출, 네오네이트 아웃컴을 알 수 있는 분들이 이 정도였고, 마지막 노출된 주수가 메디안 값이 4.6G였으며, 도수는 저희는 데이당 250ml, 하루에 250ml 노출됐습니다. 아까 그 하이도즈가 위크에 500ml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리턴 벌스의 증가는 저희는 찾을 수가 없었고, 주 노출된 그 주 적응증은 감기약의 처방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서는 스틸버스가 약 7.9배로 마지널 시그니피컨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제너럴 포퓰레이션의 스틸버스 레이트와 비교를 해봤더니 약 13.3배의 스틸버스를 증가시키는 것을 또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라이 진데스 건강인데 160명 정도의 그 임신부가 노출이 됐고 마지막 노출된 주수는 4.6주고 그 주 노출된 하루에 노출된 양은 메디안 값이 470mg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적응증은 감기 약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틸버스가 7.8배로 마지막 시그니피컨스를 보여서 그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포퓰레이션의 스틸버스랑 비교했더니 7.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9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킨 논문입니다. 청궁입니다. 청궁은 약 111명 임신부가 노출됐고 마지막으로 4.4주까지 노출됐습니다. 하루에 1250mg 노출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감기약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까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그 다른 기형들 증가는 없었지만 그 우리가 성별을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밑에 신생아의 키가 작은 게 10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약재는 수천 년간 저희가 사용되어 왔지만 거기에 대한 독성이라든지 효능에 대한 베이직 리서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약에 대해서 그 안전성하고 품질에 대한 규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에피커시에 대한 정확한 에비던스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용량과 그 치료에 대한 그 적응증이 표준화돼야 되고 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돼야 됩니다. 랭귀지 프로그램이 제일 문제인데 아까도 보신 것 같이 같은 한약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름이 불려질 수도 있고 서로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걸로 알고 노출된 경우에 독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